새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여야 정치인들 모시고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정치는 중요하고요. 정치에 대한 관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실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뛰는 정치인들의 육성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순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의 오신환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김종민 의원이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오신환 전 의원부터 인사 나누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신환입니다. 네. 지난번 선거에서는 잘 안 되셨던 거죠? 네, 제가 21대 총선에 낙선했습니다. 네, 지역은 서울 관악입니다. 네. 관악을. 관악에 계신 주민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요. 자, 지금 저는 궁금한 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은 승자의 시간이고요. 또 매번 보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야 뭐 비상사태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전에 보면 인수위의 시간이랄까 그래서 인수위로 초점이 다 모이게 되고요. 또 국민적 지지도도 굉장히 올라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예전의 정권 교체 시기나 뭐 정권 재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권 인수 단계에서 볼 수 없는 하여튼 새로운 정치적 격돌, 그러니까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국면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 의원님은 어떠세요? 하여튼 이례적인 건 맞습니까? 예. 제가 봐도 네. 사실 인수위원회가 2달간에 펼쳐지면서 취임과 동시에 또 새 정부가 출범하는 또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민주당이 20년, 100년을 이야기할 때 정말 저희로서는 정말 기적 같은 정권 교체를 이뤄냈는데 그것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며 실정을 했는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정권이 창출됐다고 그렇죠. 보고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바뀐 예. 거죠.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낙관했는데 0.7% 24만 표를 이겼거든요. 네. 그것은 또 주는 메시지가 더 잡은 권력들을 더 겸손하게 국민들과 함께 또 통합의 메시지들을 또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인수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강대강으로 거의 여야가 충돌하는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 그 법안들을 강행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그것이 계속 충돌의 국면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움을 낳고 있죠. 예. 네. 김종민 의원 막 도착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죄송합니다. 네, 잠깐 지금 반성하세요, 반성. 예. 반성 민주당이 안 하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시간. 반성 안 하니까 정권도 뺏긴 거죠. 아이고, 라고 죄송합니다.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네. 검수 완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근데요. 저는 그냥 일반 시민들은 어떤 여론들이 많냐면 지금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관저 옮기는 거 네. 그다음에 만 나이로 우리한테 2살 젊게 해준 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인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구태의연한 방식이어서 국민 통합의 방향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갈등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검수완박 뭐 이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같은 자극적인 인사 때문이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오 의원님 한번 말씀 주시죠.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은 사실상 한동훈 지명 이전에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다만 이제 가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입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인수위가 새로운 정부의 비전과 또 국정 철학 또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뭐 그런 메시지나 정책들을 내보이면서 앞으로 향후 5년의 윤석열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제시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다소 부족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식이 있는데 특히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어떤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비전들을 이제 선보이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이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이제 들어섰고요. 또 지금 민주당과 일시적인 합의를 이뤄냈던 검수완박법이
이제 다시 깨지면서 그것이 또 강대강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인수위가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잘 설득력 있게 보일 네. 수 있는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보통 허니문 기간 같은 게 있고 또 인수위의 시간이랄까 당선자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대선이 끝나지 않은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당선자 쪽에서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던 거고요. 또 그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들고 나오면서 드라이브를 세게 건 거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은 지역구는 어디시죠? 저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이요. 네, 유권자들 잘 들어주시고요. 네. 말씀 주시죠. 네. 가장 큰 원인은 일단 6월 1일 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한 2달 남짓 만에 또 전국 지방선거가 있다는 게 네. 그 선거를 앞두게 되면 또 서로 이제 좀 충돌하거나 아니면 대치 상태가 되니까요. 그런 점이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거가 0.73%로 승부가 갈라졌다는 거. 박빙 승부라는 거. 그게 또 이 대선이 아직 안 끝나는 이런 데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고요.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있죠. 또 대선 뭐 결과는 객관적인 거 언제나 이렇게 예정됐던 깻잎 한 장 시간이죠. 차이죠. 네. 그렇다면 다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오히려 다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노력을 안 해요. 대표적인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 정권 내 거다. 아니 0.74% 이겨놓고 이 정권 내 거다. 이런 대통령 이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5년 얘기죠. 동안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아니 5년 네. 동안 임기 5년 채우는 게 뭘 중요해요. 일을 못 하는데요. 국민 군주 민수라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나 정치는요.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네네. 처음에는 그냥 바다 덕분에 편안한 것처럼 보이죠. 바다가 출렁이면 금방 뒤집어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저거 야당이 되더라도 현 정부가 잘하고 대통령이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정말 어렵겠다. 걱정이 되게 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야당이 이런 반응은 좀 예상됐던 거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잠깐만 뭐 한마디만 제가 반발할 더 수 드릴게요. 네, 잠깐만 요 네. 얘기 듣고 아니 저 들으실래요? 네. 오신환 의원 얘기하기 곧 이어서 네네. 요것도 한번 감안해서 얘기를 해봐요.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수완박이 아니고 수사기소 분리예요. 똑바로 얘기하셔야 또 돼요. 네네. 그다음에 그 유튜브에서 하는 용어를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쓰면 어떡합니까? 용어야 뭐 검수 그다음에 이쪽에서 아니, 이렇게 저쪽에서 확실하지가 저렇게 그럴 수도 않아요. 있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다음에 추진했던 두 번째로는 내용은 네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예, 맞고요. 이게 왜 나왔냐면 네. 우리 일단 내부에서도 김종민 반대가 의원님 많았어요. 갔다 가겠습니다. 반대가 많았는데 검찰 개혁에 네, 대해서 반대 대신 네. 신중론이 많았죠. 뭐 수사기소 분리는 해야 된다. 근데 뭐 그 정도나 속도, 방식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하면서 내부의 이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윤 당선자가 마치 그 검찰 개혁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라고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 지명한 거 아니냐. 그럴 리는 아닌 네. 것 같은데. 그런 네, 얘기까지 나올 오신환 정도예요. 의원님. 지금 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뭐 사실상 뭐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측면이 있죠. 하지만 지금 다른 것보다도 단순히 한동훈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다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정무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그것을 검증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오 의원님. 그러니까 무조건 한동훈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알겠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뉴스 공감에서의 토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토론은요. 이 토론은 계속 황야의 토론자들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어질 텐데요.
4월 25일 월요일에 함께한 오창익의 뉴스 공감 본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시청해 주실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오창익의 뉴스 공감으로 건너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톨릭 유튜브에서의 통화방송입니다. 방송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검수완박 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고 뭐 이게 선거를 앞둔 것도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때문이다. 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그 단일한 소위 대오가 만들어졌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때문에 질문이요. 네, 지명 때문은 아닌데 네. 그걸 계기로 해서 내부의 이견들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검찰공화국 되겠구나. 뭔가 검찰에 대한 이 초과 권력, 과도한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데 네.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입법 이외에는 검찰권을 견제할 수단이 없겠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지금 네. 민주당이요. 뭐 김종민 의원님 법사위에서 너무나 많이 뭐 경험을 해보셨지만 5년 내내 검찰과 싸우는 정부. 그로 인해서 검찰 개혁만 외쳤는데 사실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검찰과 싸우겠다는 지금 저 스탠스 자체가 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모든 그 조직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아요. 저도 법사위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검찰의 과거 정치 권력과 기생해서 왜곡된 수사, 기소를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오케이 얼마든지 그것은 뭐 토론에 충분히 용의가 있다. 오신환안 우리 20대 때 했던 오신환 안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박병석 중재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오신환 의원이 수사권 박탈하자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저는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수사 기소의 주체를 분리시키자는 거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게요. 사회자 개입하겠습니다. 수사권 박탈이라는 용어가 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하여튼 용어는 그렇고 아니, 오신환 수사라고 안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볼게요. 수사는 어디서 하고 기소는 어디서 합니까? 그 안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 자체의 접근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네네. 어차피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에 포함되지 않. 그 결국에 수사가 그것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네네. 그렇게 되면 둘로 나누자고 아까 예, 수사 방금 역량 말씀하셨는데. 자체가 오히려 축소되고 국민들께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만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이 특수부가 그동안 해왔던 전체 수사의 1%도 안 되는 그 인지 수사의 문제점들 때문에 네. 사실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니 그래서 그 오신환 안은 뭡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있되 네네. 그것을 절차적 통제를 통해서 하기 어렵게 만들자는 것이 제 기본적인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특수부의 인지 수사가 시작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한 것이 제가 제출한 법안인데 지금 검수완박법 자체는 그 검찰이 수사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끔 차단시켜 놓은 것이 저는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반론을 얘기하는 얘기하죠. 거랑은 다르네요. 오신환 안은 그건 아닌 것 이제 같아요. 저거는 네.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 지금 있는 검찰의 이제 이게 사실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검찰권을 제어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저는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돼. 사법 통제를. 경찰 수사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되고 검찰 수사는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죠. 검찰 수사를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모든 수사는 수사관이 마음대로 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기소나 재판은 수사한 거 기소된 걸 갖고 다루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 마음대로 못 합니다. 수사만 수사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는 예외 없이 사법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라는 직업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합니다. 근데 이 검사가 수사를 한다면 양심이 있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하고 이거를 통제하는 검사를 분리시켜서 소위 수사하는 검사라면 기소검사. 수사관이 돼야 되고 검사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한 사람이 같은 자연인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영장도 하고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헌법에서 위배된 겁니다. 이거를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기본적으로 핵심이 네. 뭐냐면 자 수사를 그 검사가 수사할 수 있어요. 그건 기소하기 위한 수사. 예를 들면 수사를 했어요. 누가 했는데 이 수사가 잘못됐다. 이 수사가 법에 어긋난다. 기소할 때 부족함이 있다. 이런 거를 따지기 위한 보완 수사는 저는 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그 박병석 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장님한테도 또 우리 지도부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완 수사까지 막는 거는 우리가 검찰 밉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다. 그래서 완박, 검수완박은 안 된다. 그 대신 검찰이 독자적으로 자기가 1차 수사 직접 수사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거 헌법이 위배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요. 제가 그렇게 뭐 가면 돼요. 20대 때 주장했던 걸 잘 아실 테니까. 다만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게 사법적 통제 권한이라고 하는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뭐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 사법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검사가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의 법안 1차 검찰 개혁이라고 했던 그 내용 속에서 단순히 그 보안 수사 요구라는 것이 사법적 통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강화해 가면서 지금 말한 형사부가 하고 있는 기소를 위한 수사에 대해서 그 검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개입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찬성입니다. 방안들을 네, 네.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입니다. 이거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검사가 나쁜 집단이니까 그것을 무조건 박탈하고 그것을 뺏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냐. 오신환 의원님 네. 정도 아니면 저는 충분히 협의가 저도 가능해요. 직접 인지 수사를 통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가는 것에 그거 안 대해서 해야 됩니다. 반대해 그거만 안 하면 왔잖아요. 돼요. 그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생각이 이런 다르지 토론들이 않아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으니까요. 일단 두 분 말씀하시는데 약간 저는 그냥 용어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 검사에 의해서는 사법적인 통제는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도 준사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법률적 통제예요. 그렇죠. 법률적 통제는 좋고요. 그래서 지금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했죠. 그거는 양당에서 다 의총을 통해서 통과시킨 합의안이었죠. 예. 민주당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서명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이렇게 턱 던진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그냥 그 관전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원내대표들이 부지런히 수차례, 만나고 예, 대화를 뭐 했어요. 대화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기가 불러주는 걸 의장이 받아 적었다 이런 표현도 했던 걸 보면 당연히 그랬으니까 합의안이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 깨지는 조짐이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번 5월 3일 날 국무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상정해서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놓고 나서 법안을 만들어 가니까 그 불가피하게 소수 정당인 그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심 속에서 그것을 합의안을 도출해낸 건데 그 자체가 절차적 모순이고 잘못된 거죠. 법안을 어떻게 딱 어느 날짜에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하면 지난번 패스트트랙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검경수사권 조정뿐만이 아니라 선거법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선거법 다시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종민 의원님 다시 만든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공수처 만들어서 지금 그 원하는 시민단체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재작동 재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딱 상정해 놓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결국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합의지만, 과거에 네. 우리가 법사위 할 때 여야가 합의 없이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 할 때 우리가 언제 표결을 해봤습니까? 그런 식으로 손들어서 거수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예전에 우리가 절대 다수 180석 이상을 가졌을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처럼 막 몰아붙이니까 저는 그 절차에 대해서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면 절대 악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나마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권성동 위원장은 합의할 수밖에 없는 압박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국민적인 비판들과 여론 속에서 그것을 깰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밀어붙여서 하면 돼요. 네, 뭘 자꾸 왈가왈부 할 것도 없어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네. 대로. 예. 말씀은 중과부적이어서 또 속수무책이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거지 원하는 합의는 아니었다.
그럼 합의를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합의한 그거는 걸 뭐 이제 낀다면 원내대표가 권성동 선배가 그것을 합의를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 합의한 것이 하나의 또 오점을 남긴 거죠. 그 깰 수밖에 없었던 그 합의를 했으니까 저는 뭐 그것은 그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내대표 실수다. 김종민 의원은 네. 지금 상황.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이 안 얘기 갖고 되는 뭘 얘기다. 토론합니까 이거? 네. 토론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민주당의 대응은 궁금해요. 아니 오신환 네. 의원이 무슨 날짜 정해놓고 한다는데 우리가 날짜 정한 지가 20년 됐어요. 지금 이거 이 검찰 개혁 하겠다고 2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진짜 좀 깨어 있는 사람 맨날 하던 얘기고 오늘 오신환 의원도 20대 때 하던 얘기 아니고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 네네. 검찰한테 이 수사기소 한 사람이 하게 해주면 안 된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날짜를 우리가 새로 받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20년 내내 쌓여있던 건데 아니 잠깐만요. 그거를 이걸 왜 언제 하느냐가 5년 뭐가 동안 안 하고 중요합니까? 있다가 정권 마지막에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지 하냐고요. 않고요. 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냐고요. 그러면 그 난리를 치고 지금 법정에 가서 지금 고소고발 사건으로 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때는 왜 안 하고 그때는 왜 수사기소를 조정한다고 그러고 왜 분리를 안 하다가 이제 정권 끝나고 정권 교체됐는데 그걸 하려고 합니까? 자, 지금요 이제 반성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네, 반성부터. 보세요. 자 윤석열 정권이 됐어요. 검찰총장이 정치도 안 해보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칼잡이 노릇하던 검사를 법무부 장관을 이런 예고 독재 정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아니 지금 입법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제 지금. 얘기 아이, 참. 들어보세요 좀. 아니 내 얘기할 때는 계속 말 끊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와서 얘기 몇 마디 안 했어요. 네, 네. 일단 잠깐 해보세요, 김정민 의원. 네. 칼잡이를 시켰다. 네. 해보세요. 아니 그런데 그래놓고서 검찰총장이 검찰 가지고 이제 검찰총장 검사 출신 대통령이 한번 본때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아니 그러면 뭘 본때를 누군가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통제를 해줘야죠. 그때는 아직 아니, 법적인- 그렇게 따지면- 잠깐만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민주당의 당 대표를 했던 추미애나 네, 추미애 전 박범계 장관,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민주당은 그건 얘기 제대로 된 계속 겁니까? 하세요. 그럼? 잠깐만요. 네? 그래서 오신환 의원 말씀으로는 지금 민주당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최악을 막기 위한 용단이었지만 실책이었고 그래서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 김종민 의원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건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합의한 대로 간다 또는 우리는 그 전에 원한 대로 간다. 아니면 뭐 좀 더 길게 논의하고 간다. 뭐 세 가지 중에 객관식으로 한번 제가 풀어주신다면. 보기에는 뭐 일단 저렇게 합의를 깨면요. 네. 일단 정의당하고 다른 야당들과 같이 논의해서 일단 법안 처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법안 처리의 처리한다. 내용은 뭐 원안을 고수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원총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네네. 아니면 이제 박병석 의장 안이 그래도 뭐 여야의 뭐 이제 조율이 되는 합의의 정신을 아니니까 담고 있으니 뭐 그걸 네. 조율을 할지 이건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의총을 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초반부터 아주 뜨거운 토론인데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있는데 하나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촌스러운 이름인 것 같은데 황야의 토론자들입니다. 황야의 무법자에서는 총질도 하는데요. 정치는 뭐 총질할 수 없고요. 말로 하는 겁니다. 논리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겟은 한 사람씩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김종민 의원님부터요. 황야의 토론자들 정조준 타겟 조준할 목표를 하나 정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 배경음악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이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나갔다 치고요. 김 의원님. 예. 누구에 대해서 한 말씀 쓴소리를 날리신다면 윤석열 당선인한테 얘기를 해야 네, 해보시죠. 되겠네요. 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철회하라. 왜 그러냐면요. 한동훈 그 검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군대에 있던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을 안 시킵니다. 미국은 10년 있다 시켜요. 아니 지금 유럽도 국방부 마찬가지예요. 장관도 현역에서 바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사욱. 아니죠. 그러니까 현역에 좀 있다가 나오는 건데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현역에 있던 사람을 바로 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게 직전 기본 원칙이에요. 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이 임명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 마지막 국방부 장관. 그래서 아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안 건데 되는 거다. 네. 저는 이 원칙이 우리나라에서 좀 앞으로 좀 지켜져야 돼요. 특히나 지금 검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국방부는 지금 뭐
국방부에 군인들이 뭐 와서 정치 참여한다 뭐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검사 관련해서는 정치 검찰 관련된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에. 현역에 있는 사람을 그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몸에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그 검찰들을 지휘해서 검사의 조직적인 이해관계에서 떨어져서 국민의 관점에서 지휘하라고 보내는 사람인데 좀 국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국민들 속에서 어떤 그 경험도 좀 쌓고 하면서 검사들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휘관을 보내는 게 맞아요. 저는 수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런데 저는 맞지 윤석열 않다고 당선자 봅니다. 입장에서 김정민 의원 말씀을 들으면 철회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참 이게 이제 보니까 네. 역사는 참 돌고 도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여야가 반대가 되면서 똑같은 지금 행태들을 보이니까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인사청문회가 저 과거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그 강행한 것이 34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역대 정권 중에 가장 많죠. 근데 지금 한동훈 그 검사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찌 됐건 그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들을 통해서 낙마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가지고 그냥 지금 다른 어떤 흠결이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현역 검사를 법무부 장관 시키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역 판사를 지금 민정에다가 저 청와대 데리고 간 사람 그 정부가 지금 저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왜 다르다고 원래 말합니까? 법적으로 장관은 지위를 그 사람들로 떨어져 민주당의 지휘를 바로 하라고 직전 만든 당 거예요. 대표를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건 옳습니까? 예? 양심에? 그런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 사람을 타겟으로 하지 말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만약 국민들이 내용이죠 이게.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한동훈의 지금 내용에 적임이 대해서 아니에요. 현역 검사가 그거는 이제 검찰 민주당에서 조직을 판단하는 지휘하는 건 적임이 적임이 아닌 아닙니다. 거죠. 좋습니다. 네. 일단 김정민 의원님의 타겟은 윤석열 당선자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는 거였고요. 그럼 오신환 전 의원님도 타겟을 한번 정해주신다면. 저는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 예. 근데 공동 비대위원장 네, 젊은 여성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고군분투하는데 비대위원장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지금 그런 당에서 지금 거의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가 어떻게 지금 조국 장관 정경심 여사 사과하라는 얘기부터 해서. 근데 그건 조국 네. 전 장관이 몇백 번이라도 사과하겠다. 당내에서 무슨 그만 좀 하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비대위원장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 본인은 나름대로 쓴소리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냥 바깥에서 저도 할 수 있는 그런 쓴소리 정도를 하고 있는 건데 비대위원장이 한 말을 하면 그것은 뭔가 당에 전파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있다. 절차적으로 그리고 속도를 좀 그걸 조절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비대위원들의 과반 이상이 얘기했는데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힘을 좀 근데 실어드리고 이제 비대위원장 싶다. 그만 이제 사퇴하고 나와야죠. 네. 네,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신다면 우리 김 의원님. 복잡해요 지금 네. 당 상황이. 네네. 그래서 제가 반론이라기보다는 박지원 위원장이 고군분투하는 거죠 지금. 근데 좀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당내에서 그 정치 경험이나 당에서 같이 이제 함께했던 경험이 이제 없는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자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메시지의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좀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간 나름대로는 우리 당에서 좀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국민들하고 좀 가까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정당에서 20대 여성이 당 지도부 그것도 공동대표 지위로 정치적 발언을 한다거나 이건 건국 이래 처음이죠. 근데 20대라서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이나 유럽도 보면 30대 장관도 하고 그렇죠. 또 40대 정치를 일찍 당대표도 시작하는 하고 그러는데 나라들이니까요. 네. 대부분이
한 10년, 15년 이상 그 당에서 정당에서 네. 활동을 해왔던 젊은 사람입니다. 네. 그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잘 알고 그 분야하고 같이 호흡을 했던 사람이면 젊은 사람도 괜찮죠. 네. 네. 근데 갑자기 외부에서 젊은 사람이 오고는 뭐 경험이 없는 또 누가 오거나 하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나이 연세가 있는 양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비대위 이제 역사에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런 게 하면은 많았었어요. 당 대표의 권한을 대신하는데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그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내공이나 역량이나 그 당에서 미치는 여러 가지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그 당대표로서의 지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10여 년 넘게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서 선출직으로서 당대표가 되니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힘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서 결국 지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 구성원들이 그것을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일단 두 분이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한 분씩 꼽아주셨고요. 시간이 훌쩍 가서 유튜브 토론도 마쳐야 할 텐데요. 지금 하여튼 국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 헌임은 좋은 시기, 미래를 구상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토론을 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싸움만 하냐. 뭐 물론 정치는 늘 싸우는 게 일입니다만 이런 걱정도 많은데 하여튼 김종민 의원님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마무리로.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평가를 지금 안 하고 넘어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민주당이요? 예. 네. 아니 민주당만이 아니고 당선자 윤석열 당선자도 평가를 안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냥 결과 내가 이겼다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이기면 보통 평가를 잘 안 하게 되죠. 아니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0.7%를 이겼다는 거는 네. 이게 그냥 평가 안 하고 넘어가면 네. 반드시 뒤탈이 납니다. 선거의 결과가 예. 주는 의미가 있다. 이 국민의 민심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이 복잡한 민심이 뭔지를 고민을 하고 지금 초기에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없어요. 네.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평가하는 걸 좀 소홀히 하고 바로 지방선거를 위해서 뭘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저는 또 한 번 심판받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대선이 사실 승자 없는 선거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네네. 그러니까 이겼다고 해도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선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나 지방선거도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한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평가하면서 근본적인 반성의 시간을 정치권이 가져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허니문이고 무슨 뭐 여야 협력이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 수준으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평가하고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오신환 의원님.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는 이제 자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저희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7% 24만 표를 이겼는데 더 겸손하게 또 국민들한테 그동안 왜 5년 동안 국민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왜 20년 100년 간다고 한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는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더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돌아보고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우리가 뜻을 같이 했고요.